자, 과정평가형 밀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해볼 이제 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 도면이시고요. 다만 이 공개 도면이 지금 치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치수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3mm, 70, 여기도 3mm겠고, 그러면 여기가 76mm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소재를 보면 이게 70에 70, 25T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70과 70은 전체 소재의 길이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밀링 과정 평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외곽은 수기, 마찬가지로 MCT에서 가공하는 건 동일하지만 수기로 이제 코드를 짜서 가공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 안쪽 포켓은 모델링을 진행하여 캠 작업으로 데이터를 뽑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바깥쪽 가공을 수기로 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코를 실행시킨 후에는 세로온을 눌러주시고요. 세로온을 누른 후에 위에 백플롯으로 이동하여 백플롯 창까지 열어주신 다음 수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플롯까지 켜주셨으면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퍼센트고요. 그 다음 대문자 5에 숫자 4자리로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자리는 시험에서 지정된 비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텍스트가 좀 너무 작게 나오니까 텍스트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플롯 설정에 들어가서 텍스트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편집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편집기에 자, 밑에 폰트 설정 옆에 있는 A 모양 마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뭐 글꼴과 스타일,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사실 11호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24 정도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좀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넘버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가장 먼저 G40, G49, G80. 자, 여러분들 이 코드의 의미는 좀 아시나요? 자, G40 공 정보 정 취소, G49 공 길이 보정 취소, G80 사이클 취소. 물론 이것들의 이제 어떤 걸 취소하냐에 따라서는 이제 대해서는 차후에 이 보정 값을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G80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설명할 일이 없겠지만,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전에 남아있던 보정 값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 코드들을 한 번씩 입력하고 나면 모든 보정들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91, G28, Z0점, G28, X0점, Y0점, 그 다음 G30, Z0점, M19까지. 자, 이 코드들은 좀 기본 복귀 코드라고 좀 보면 되실 거예요. 자, G91. 자,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MCT에서는 G90과 G91이 있습니다. G90의 경우는 절대 좌표로 움직이는 값이고요. G91은 상대 좌표, 현재 좌표에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자, 이렇게 사각형 소재가 있을 때 만약 G90, G90, X10
그 다음에 G90 X20이라고 입력을 하신다면, 자, 소재를 좀 옆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공구가 X10까지 가고, 그리고 X20까지 가실 거예요. 좀 이상한 게 그려진 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좌표는 X20일 거예요. 자, 그런데 G91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G90 X10 그리고 G91 X20. 자, 그러면 물론 이제 X0에서 출발했다는 가정하에, 자, X10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X30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좌표가 X30, 여기 좌표가 X10. 즉 현재 좌표에서 이동값을 20만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10에서 20만큼 이동이 된 거예요. 즉 G90 절대 좌표에서는 정해진 좌표값으로 이동을 하지만 G91 이 증분 좌표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20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보통 원점 복귀를 할 때만 주로 사용이 되실 거예요. 물론 다른 데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코드지만 아마 이제 자격증 시험 보는 용도로 사용하실 때에는 거의 복귀를 하는 데에만 좀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G28은 이제 원점으로 복귀를 하는 코드인데 Z0 바로 Z를 이제 원점 복귀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하지만 이제 앞에 G91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 Z 값에서 원점으로 복귀를 한다라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G90과 G91은 같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모달이라고 하죠. 서로 이제 반대되는 코드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지가 됩니다. 즉 이 아래에 여기와 여기에, 자, 이렇게 G91이 스며져, 잠시만요. 자, 이 G28, G30 코드에 G91 이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G28에서도 먼저 Z 값을 먼저 원점 복귀한 다음 X와 Y를 원점 복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G30은 이제 공구 교환점으로 이동하는 코드고요. M19는 이제 공구 두 축을 정방향으로 이제 일치시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코드들은 이제 그냥 외워서 좀 사용하시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자, 보정 취소하고 Z 원점 복귀, XY 원점 복귀, 그리고 공구 교환점까지 이동. 자, 저 위에 코드들은 이제 어떤 데서나 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이고요. 이어서 T04 M06. 자, 4번 공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번 공구는 지금 엔드밀로 이제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만약 실제 사용할 장비에서 이제 엔드밀이 장착되어 있는 공구가 4번이 아니라면 엔드밀이 장착되어 있는 공구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90 절대 좌표죠. G54, 자, X-10, Y-10, S1200 정도로 M303까지. 자, 공구를 불러온 다음, 자, 이 작업 좌표기를 불러와야겠죠. 작업 좌표기를 불러오고 XY를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절대 좌표 G90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수와 정회전, 시계 방향 회전까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Z 값을 좀 내려주면서 G43, H04, 자, 이렇게 길이 보정을 넣어줍시다.
자, Z값을 이동하면서 길이 보정을 주시는데 뒤에 보면 이제 H공사 이 길이 보정 번호거든요. 반드시 이 공구 번호와 길이 보정 번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보정을 주실 때도 풀 때도 이제 Z값을 좀 움직이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Z를 이제 좀 공작물 근처까지 이동하면서 M8 절사규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01. 이 코드가 하나 빠졌네요. G0까지. 자, G0은 급속이동이시고요. G01은 절사기송입니다. G0은 주로 공구를 이동시킬 때 사용이 되고 G01은 공작물 근처에서 이동하거나 또는 절삭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심코에서는 저렇게 G0이냐 G01이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자, G01 Z를 마이너스 8까지 내려주시는데 F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Z 마이너스 8까지 내린 게 보이시죠? 자, 도면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도면을 확인하시게 되면 자, 근데 도면에서는 지금 자 22t이고 5mm까지만 내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Z를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갔냐 하면 소재가 25t이기 때문입니다. 소재가 25t이기 때문에 이 끝단까지 가공을 하려면 8mm를 가공을 하셔야 돼요. 즉 소재가 25t인 상태로 원점 세팅을 하신 후에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mm까지. 자, 만약 길이 값을 페이스 커터로 22mm로 맞춘 다음에 가공을 하신다고 하시면 원점이 이 부분이 됐다고 하시면 5mm 그대로 5mm라고 좀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다시 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면을 가공하실 때에는 자, 이렇게 R값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못다기가 큰 부분들은 한 번에 이걸 가공을 하시게 되면 가공이 좀 미절삭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공하기 때문에 자,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미절삭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값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한 1mm 정도씩 여유를 두고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정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70mm 나와 있는데 63mm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64. 그럼 여기가 3mm, 3mm겠죠? 3mm, 3mm. 자, 그럼 1mm 여유를 두신다면 여기는 이제 2mm까지 X2까지 들어가 주셔야 되고 여기가 Y 68. 여기도 X 68이겠네요. 여기도 Y2. 자, 한번 해볼까요? 자, X를 2까지 이동하면서 G41 공구 경보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경보정에서도 이제 자, D04라고 보정 번호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공구 번호랑 동일하셔야 되고요. G41에 대해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자, 먼저 공작물을 가공을 할 때 공구가 이동을 하시겠죠? 하지만 MCT를 조금 다뤄봤으면 아실 텐데 이 좌표 값들의 기본 설정은 이 공구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좌표를 구하고 여기 좌표를 구해도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뭐 반지름만큼 계산을 하셔서 값을 구하면서 이동을 하셔야겠죠? 물론 이런 사각형의 소재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다던가 라운드와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좀 형상이 들어간 자, 이런 데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들어가는 게 G41 보정입니다. 자, G41은 자, 공구 뭐 G42도 있으신데 보통 G41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거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구를 이제 중심이 아닌 이
끝단으로 좌표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정 번호가 있으시고요. 이 보정 번호에 맞게 장비에 공구의 반지름 값 5mm가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mm 10파이 공구를 사용하시니까 5mm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좀 깊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므로 아마 이 G41 코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써보셔야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 공구 정보정을 주셨을 때는 조심할 게 방향을 꼭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소재가 이렇게 있을 때 방향을 맞춰서 가공을 하셔야 되고요.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Y68, X68, Y2, 그리고 X3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X2, Y68, X68, Y2, X3. 자, 이렇게까지 가공을 하시면 자, 한번 황삭이 좀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X3까지 진행을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값을 구해야겠죠? 자, 여기가 64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자, 여기 좌표가 67이죠. 근데 여기 반지름이 R6이기 때문에 여기의 좌표는 61이 됩니다. 즉 Y를 61까지. 자, 그리고 이제 원호 가공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일 때는 G02, 반시계 방향일 때는 G03입니다. 좀 G가 잘 못 쓴 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R6이기 때문에 X는 6mm 증가해서 9mm, Y도 6mm 증가해서 67mm, R6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G01과 G0은 이제 같은 그룹이고 G03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X, 자, 이 끝좌표를 대충 구해서 여기는 자, 여기가 X67이기 때문에 여기는 X61이겠네요. R이 6이므로 2-R6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R6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X61이라고 입력하시면 이 X66은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죠? G03 코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발생하기 때문에 G03 코드를 사용하신 후에 직선 가공할 때는 반드시 G01이라고 다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G03 X는 6mm 증가한 67에 Y는 6mm 감소한 61 R6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G01이 나와야겠죠. 자, G01 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고요. G01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네요. 근데 여기도 못하게 6mm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의 좌표가 Y3이니까 여기는 Y9가 되겠네요. 자, G01 Y9까지. 그 다음에 못하게 해야겠죠. G01 다시 쓸 필요 없고 X 6mm 감소한 61에 Y 6mm 감소한 3. 못하게 할 때는 따로 넣어줘야 되는 값들이 없었죠. 이렇게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보자면 자, 이번엔 여기 좌표네요. 자, 여기가 X3 여기는 X9. 자, X9에 X3에 Y9. 자, 그렇게 라운드 마지막에 하셨을 때는 자, 여기까지 지금 가공이 끝났는데 여기서 바로 공구를 이동시켜 버리면 끝부분이 가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를 한 이 정도만 올려줄게요. Y를 11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G0으로 공구를 빼셔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공구를 빼게 되면 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G0
G1로 공구를 X10까지 빼주시고 그 다음에 G0 Y-10까지 초기 위치까지 G40으로 고정을 풀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주의할 때는 할 점은 자, 이 G40 아까 G41의 보정 취소와 보정과 보정 취소이신데 자, 이 코드 둘 다 보정 공구 반경에 대한 보정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반경값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18 공구이기 때문에 5mm죠. 5mm 이상을 움직이면서 보정을 풀고 보정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 5mm 이하로 3mm로 움직이시다고 하시면 들어가 있는 보정값이 5mm이기 때문에 4-5로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1mm가 이동하게 되세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반드시 5mm 이상으로 값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Z를 이제 올려주시면서 100까지 올려주시면서 G49 길이 보정 취소해 주시고요. 자, 절삭유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구 회전 멈춰 주시고요. M5로 M2 바로 프로그램 종료까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를 알리는 %까지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다 모든 코드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자, 지금 오른쪽에서 이 가공 경로가 싱코에서는 바로 백플로 창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제대로 솔리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코 기준으로 상단에 솔리드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자, 최소의 x 최소 0, y 최소 0, x 최소 z 최소 마이너스 25, 70에 70 그리고 0 소재 치수 잠금도 눌러주시고요. 자, 0에 0에 마이너스 25, 70에 70에 0 스위치 잠금까지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드밀, 평엔드밀 해주시고요. 직경은 10mm. 자, 이렇게 평엔드밀 직경 10mm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공이 완료된 게 보이시죠? 가공이 뭐 이상하게 된 곳이 없으시면 문제없이 가공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밀링 과정평가 수기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모델링과 캠 작업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인벤터 모델링과 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할 모델링은 자, 이 도면대로 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이 바깥 부분은 외곽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수기로 가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 부분은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부분은 그냥 이 사각형 형상에 이 안쪽 두 개에 그리고 홀까지 좀 세 개의 형상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벤터를 실행시켜서 인벤터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는 2024 버전으로 좀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아마 너무 옛날 버전, 뭐 10년 전 버전이 아닌 경우에야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인벤터가 먼저 켜주시면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세 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세 문서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스탠다드 IPT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인 것을 꼭 한번 확인하신 다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밀리미터가 맞으시다면 스탠다드 IPT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밀리미터가 아니시라면 저기 템플릿에서 코리아 KER로 들어가 주시면 스탠다드 밀리미터 뭐 IPT 밀리미터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C 사양에 따라 잠시간에 로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서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을 누른 후에 가장 먼저 이 XY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XY 평면
자, 그러면 XY 평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직사각형을 선택해 볼까요? 자, 직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인벤터에서는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 지점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이게 마우스가 있는 부분의 스냅 포인트와 중심에 있는 원점, 이쪽에 마우스를 가져야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포인트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위에 보게 되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 탭키 누르셔서 70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터를 안 눌러서 입력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만약 아까 방금 거기서 치수를 입력하지 않고 위쪽에서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만드신 후에 자, 아까처럼 여기서 치수를 여기 기입하셔도 되고요. 치수를 기입하지 않고 그냥 만드셨다면 상단에 이 치수 기능을 통해서 치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치수를 클릭해 주시고 자, 위쪽 선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값이 나오죠.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치수를 기입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7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힐키를 이용해서 이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지금 인벤터에 보면 이렇게 보라색 선과 검은 선이 있는데 보라색 선들은 고정이 되지 않아서 모든 치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움직일 수 있는 치수입니다. 자, 치수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오른쪽 선도 클릭해서 70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자, 이렇게 모든 선들이 검은색으로 완벽하게 고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모두 그려주셨다면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서 자, 돌출 자, 돌출은 자,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22mm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소재가 25T니까 25mm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22mm로 모델링을 하신 후에 캠에서 3mm의 이제 스톡 옵셋을 주시는 게 좀 작업하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돌출 거리는 22mm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출이 된 걸 볼 수 있으시고요. 자, 지금 돌출한 앞면에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여기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있죠? 새 스케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스케치를 눌러주시면 특히 작성을 눌러주시면 자, 돌출한 면 위에 그대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게 되시고요. 자, 먼저 자, 이 동그란 원부터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의 위치를 보시면 딱 중심에 맞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70, 70 사이즈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35에 35가 되겠죠. 그리고 파이가 44파이로 나와 있네요. 자, 원을 그리실 때는 왼쪽 상단에 원 기능을 클릭을 하셔서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원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서 이 좌표값이 나와 있죠. 이 좌표값의 탭키를 누르면 좌표값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35, 35를 입력하시고 44파이의 원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자, 물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고정은 안 된 원입니다. 자, 원을 클릭하셔서 클릭 그리고 지름을 44 엔터. 자, 44파이의 원을 만들어 주신 후에 아까 사용했던 이 치수 기능을 사용하여 자, 이 왼쪽 끝선과 원의 중심 여기가 35파이, 아래선과 원의 중심 여기가 35. 자, 이 선과 원 끝점 그리고 자,
자, 이렇게 두 개의 요소로 35, 35 선과 원의 중심으로 35와 35 두 개의 치수를 구속을 주시고요. 크기인 44까지 입력을 해주셨으면 모든 고정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주시고요. 그대로 왼쪽 상단에 돌출, 꼭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주신 후에 돌출을 눌러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돌출을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처음 돌출했던 거와는 다르게 자, 이 출력이라는 옵션에서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이렇게 왼쪽 그림 메시와 같이 돌출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옵션은 잘라내기, 그 형상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옵션으로 해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몇 mm를 컷을 해야 되는, 잘라내기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22mm 여기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상을 보면 자, 여기가 2mm네요. 2mm 컷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여기 바깥쪽이 첫 번째 단위 2mm,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단위 5mm인 걸 도면을 확인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거리에 2mm 입력을 해주시고요. 거리 2mm, 그리고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컷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렇게 컷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맨 위쪽 가운데가 아닌, 자, 여기가 아닌,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자, 여기가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대로 스케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면을 한번 확인하고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자, 이 형상은 다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상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원 하나와 원, 둘, 자, 좀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린다는 점도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원, 셋, 원, 넷,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좀 그려져 있는 형상입니다. 자, 일단 원을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여기에 하나, 파이는 22파이, 22, 자, 옆에도 하나, 22. 자, 위에는 20파이죠? 20파이, 아래도 20파이. 자, 이렇게 4개의 원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파이짜리 원, 22파이짜리 원 2개와 20파이짜리 원 2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다 그려주셨으면 상단의 치수 기능으로 한번 좀 구속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중심이기 때문에 22파이 원의 중심과 밑면의 길이가 35mm다. 여기도 35mm. 자, 원의 중심과 밑면이 35mm, 원의 중심과 밑면이 35mm. 이렇게 중심을 맞춰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20파이짜리 원의 중심과 옆면이 35mm, 위쪽도 20파이짜리 원의 중심과 옆면이 35mm. 자, 20파이짜리 원의 중심과 옆면이 35mm, 이렇게 두 개 또 고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고정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 치수라는 구성만 주셨잖아요. 바로 이제 값을 나타내는 구속 조건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써볼 것은 이 탄젠트, 접선이라는 구속 조건인데요. 바로 원과 원 또는 원과 선을 연결된 형태로 구속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접선을 클릭해 주시고, 자, 접선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 자, 22파일짜리 원과 우리 아까 컷했던 이 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22파일짜리 원과 바깥쪽에 컷했던 원, 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 원과 이 원이 자,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접선 표식도 딱 나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한 순간 얘가 완벽히 고정이 되어 있는 검은 선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22파일짜리 원도 자, 이렇게 동일하게 얘도 22파일짜리와 바깥쪽 원 구속을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예, 20파일짜리 원과 22파일짜리 원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20파일 원과 22파일짜리 원, 자, 20파일짜리 원과 22파일짜리 원, 20파일 원과 22파일짜리 원, 자, 이렇게 구속을 주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주시고요. 이렇게까지 모두 완벽히 구속이 되었다면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주신 후에, 자, 돌출. 자, 아까까지만 해도 자,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셨을 텐데, 저렇게 영역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필요한 영역은 원과 22파일짜리 원 2개와 20파일과 22파일짜리 원 사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인벤터에서 형상을 돌리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을 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영역이시고요. 자, 만약 여기도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선택한 부분만 선택이 되거나 선택한 부분만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들이 취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자르기로 5mm. 자,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선택해 주신 다음 거리는 5mm 그리고 자르기 선택해 주신 다음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자, 가운데 8파이에 드릴 구멍만 뚫으시면 되겠네요. 자, 동일하게 이 윗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자, 원을 클릭. 자, 상단에 원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위쪽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대 보시면, 자,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전에 잘랐던 이 원의 중심이 나오실 거예요. 중심점이. 그때 이 중심점을 클릭하시고 지름은 8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냥 이 8파이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이전과 동일하게 여기서 여기가 35mm,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35mm 뭐 이렇게 구속을 주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원에다가 마우스를 가져야 되면 중심점이 잡히실 때는 이 중심점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 나가서 돌출. 자, 잘라내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거리값을 좀 크게 주셔도 되고요. 또는 자, 이 관통하기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잘라내기를 하시고 이 형상을 전부 관통시킨다고 하시면 거리값을 되게 크게 주시거나 또는 이 관통하기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 모든 솔리드 형상을 관통하는 상태로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솔리드 형상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인벤터의 버전에 따라 지금 먼저 저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밀링 과정평가. 자, 이 파일 형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인벤터의 기본 파일 형식은 잘 안 보이네요. 자, IPT 파일입니다. 자, 근데 이 IPT 파일은 인벤터 전용 파일로 엣지캠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벤터의 버전에 따라 인벤터 파일이 엣지캠에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저장은 한번 해주시고요. 인벤터 파일이 엣지캠에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과정을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내보내기 CAD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 자,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자,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하는 창이 나오시는데요. 잠깐 좀 렉이 좀 걸릴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창이 나오시면 밑에 파일 형식에 여러가지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SAT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인벤터 과정을 뭐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서 뭐 이제 STL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엣지캠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캠 작업을 할 때는 SAT 파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AT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모델링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셨고요. 자, 인벤터 내려주시고 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 2016 버전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엣지캠 2016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새로운 밀링 파트 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 런처가 실행되면 새로운 밀링 파트 파일, 자, 잠깐의 로딩과 함께 엣지캠이 실행되실 거예요. 자, 엣지캠은 크게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 모드로 시작이 됩니다. 자, 디자인 모드에서는 자, 스톡의 생성, 원점의 생성 또는 축의 변경, 그리고 뭐 점과 피처와 같은 가공을 도와주는 요소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시고요. 가공 모드에서는 공구의 생성, 가공 경로의 생성, 시뮬레이션, NC 데이터 생성 등의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에 이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델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열기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바탕화면이라는 창이 나오시는데요. 바탕화면에서 파일을 저장한 위치, 자, 파일을 저장한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선택해서 밀린 과정평가였죠. 자, 파일을 저장한 위치와 파일 이름을 확인한 후에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엣지캠에서 모델이 불러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불러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왼쪽 상단에 자동 스톡으로 자, 스톡을 생성해 주는 것인데요. 스톡은 이 소재의 크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자동 스톡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 우리가 만든 이 솔리드의 크기가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나오는데요. 자, 모델 길이와 폭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으시지만 자, 모델 높이의 경우 스톡 높이가 22mm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페이스 밀로 3mm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윗면 옵셋에 3m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재가 25mm고 22T이기 때문에 3mm를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21T라고 하시면 3mm를 넣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좀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예 값을 좀 고정으로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스톡 높이에 25mm를 넣으시면 되실 거예요. 자, 스톡 높이에 25mm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자, 모델 높이의 수높이 값 3mm를 자동으로 윗면과 배면에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스톡 높이에 25mm를 넣으신 다음 배면 옵셋 값에 0을 넣어주시면 자, 25mm 0 이렇게 고정적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 모델 높이에서 뺀 값이 자동으로 윗면 옵셋에 들어가실 거예요. 자, 모델 높이가 몇 mm든 스톡 높이와 얘 25, 배면에 0을 넣어주시면 나머지 값이 자동으로 윗면 옵셋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으로 25, 0을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재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데이텀 선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점이 윗부분에 우리가 아까 인벤터에서 만들었던 원점에 있기 때문에 원점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데이텀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메시지 창이 뜨시게 되고요. 자, 왼쪽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으신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원점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원점이 다른 곳에 이제 클릭이 되셨다면 마찬가지로 데이터 선택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을 잘못된 부분에 생성하고 캠 작업을 진행을 하면 원점을 수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원점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작업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인벤터와 동일하게 엣지캠에서 마우스 휠키로 축소 확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뷰를 회전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좀 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점 키를 눌러볼까요? 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은 드릴 가공을 할 때, 이제 즉 홀 가공을 할 때 사용이 되고 또는 이제 황삭 가공 등에서 가공을 진입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상단에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점의 위치 선택이라는 도움말을 뜨시게 되면 자, 이 홀 가운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게 되면 아까처럼 이번엔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란 스냅이 잡히실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점이 나오시게 되는데 아직 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꼭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점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의 점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위 메뉴가 닿으며 가공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 모드 선택. 자, 중요하신 건 이 포스트가 밀림 한학 센트럴 공용으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물론 학교에 따라 저희가 맞춰드린 전용 포스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용 포스트를 선택하면 되시는데 전용 포스트가 따로 없으시거나 또는 전용 포스트가 있는데 이 포스트가 어디에 사용되는 포스트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밀림 한학 센트럴 공용을 선택을 해주시거나 또는 저희 쪽 프로테크 코리아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포스트가 어떤 포스트인지 알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밀림 한학 센트럴 공용 포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공 모드로 전환이 되었고요. 상단에 이 가공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자, 오른쪽에 가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시퀀스 창에 이 시퀀스가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공 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시퀀스가 활성화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공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자, 홀 가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홀 가공을 선택해 주시면 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시게 되는데 자, 점 선택은 자, 이 소재의 중심에 방금 만들었던 점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자, 점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자, 그러면 이 홀 가공 설정 창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될 건 안전 높이, 접근 높이, 이제 레벨인데, 자, 접근 높이는 이 소재에 접근하는 높이와 또는 이제 후퇴 값을 의미하시게 되겠고요. 레벨은 가공이 시작되는 원점의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안전 높이는 이제 공구가 가공이 아닌 이동을 위해서 뛰는 높이가 되겠고요. 자, 안전 높이 한 30mm 정도로, 접근 높이 10mm, 레벨은 이제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자, 30에 10, 0으로 입력을 해주셨다면 센터 스포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드릴의 깊이는 3mm, 자, ZU 80, 800, 0 1번, 공무지경 3파이. 자, 센터 드릴 깊이 3mm. 자, 피드를 의미하는 Z 이동 속도는 80, RPM을 이용하는 이제 회전 속도는 800. 자, 공구 번호는 먼저 이제 1번으로 좀 안내를 드리는데, 실제 장비에 센터 드릴이 장착되어 있는 공구 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지경은 3파이 정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센터 드릴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황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에서 이제 가공 방법은 팩드릴, 깊이는 30mm 정도로 주겠고요. 전압량 3회, 80, 800, 2파이, 2번 공구, 8파이.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확인해 보자면, 자, 지금 22T지만, 자, 저희가 여기 3mm 더한 여기 25T의 원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 가공 깊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25mm입니다. 하지만 이제 드릴을 보시게 되면 공구 끝단이,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잖아요. 그래서 이 드릴 상단각을 좀 고려해서 한 5mm 정도 좀 더 가공해서 30mm로 가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팩드릴은 자, 일정 깊이를 가공을 하고, 자, 이 소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일정 깊이 3mm, 자, 이 절입량이라고 의미하는 3mm를 가공을 하고, 다시 한번, 자, 아까 접근 높이, 자, 여기서부터 가공을 하고, 자, 여기서 후퇴하고, 자, 3mm 더 내려가서 가공하고, 다시 후퇴하고, 3mm 더 내려가서 가공. 자, 이렇게 절입량 3mm씩 증가하면서 깊이 30까지 내려가는 가공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 높이까지 후퇴를 하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가공 방법이 되겠죠. 자,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는 아까 센터 드릴과 동일하게 주면서 공구 번호는 2번인데, 드릴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구와 동일하게 공구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직경은 8파이시고요. 자,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정삭 안함으로 되어 있는지 아마 한번 설정이 되셨으면 그대로 남아 있으실 거예요. 정삭이 정삭 안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터 드릴 작업과 드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홀 가공이, 자, 왼쪽 시퀀스 창에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홀 가공까지 하셨으면 다음으로 페이스 가공을 해볼게요. 상단에 페이스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페이스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가공할 닫힌 윤곽선 선택이라는 도움만 형성이 되는데, 자, 이 스톡 상단에 이 네 가지 선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 상단에 네 가지 라인,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페이스 가공 설정 창이 뜨는데요. 각도는 180도, 피치는 100, 지기길이 60, 지방경 0, 스톱옵스 0.5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각도의 경우, 자, 소재가 이렇게 사각형의 소재가 있으실 때, 잠시만요. 자, 가공을 시작하는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자, 180도에 시작하면 이제 공구가 자,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시작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면 칩이 이 안쪽으로 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치의 경우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되는데, 자, 옆에 퍼센트가 써 있죠. 바로 현재 사용하는 공구의 퍼센트 값으로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자,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이렇게 있으실 때 이 피치 값에 따라 이 경로 간의 거리 값이 정해지는데요. 자, 저희가 보통 페이스 커터의 경우 80파이 아니면 100파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70에 70 소재이기 때문에 둘 다 한 번에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를 100%로 두시게 되면 이 한 번에 가공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80파이 공구를 사용하셨다면 이 거리가 80, 100파이 공구를 사용하셨다면 거리가 100이 되겠죠. 이 70에 70 소재의 사각형은 한 번에 가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입 길이 60, 진입 길이는 자, 공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위치를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80 아니면 100파이를 사용한다고 했죠? 더 큰 100파이를 기준으로 반경은 50mm이기 때문에 100파이짜리 공구를 사용하셔도, 자, 여기가 60mm이면 저기 10mm의 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0mm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mm 떨어진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진입 반경 옵션, 자,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내려가는 옵션인 이 진입 반경은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스톡 옵셋의 경우 지금 꺼보겠습니다. 자, 스톡 옵셋의 경우, 자, 지금 화면과 같이 이 스톡을 0.5mm씩 옵셋하는 기능인데요. 자, 미절삭 구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스톡이 0.5mm씩 더 크다라고 가정하여 가공 경로를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자,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 있고요. 자, 이동속도 100, 100, 800. 공구 번호는 3번으로, 동구 직경은 100파이. 각도는 다 지워주시고요. 자, 100에 100에 800. 공구 번호 3, 동구 직경 100파이. 각도는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페이스 커터도 마찬가지로 실제 장착되어 있는 공구 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입력하였다면 깊이 탭, 안전 높이 30mm, 가공 시작 높이 0, 절삭 깊이 3mm, 절약용량 1mm. 자, 안전 높이 30, 가공 시작 높이 0, 절삭 깊이 3mm, 절임량 1mm. 자, 이 절삭 깊이는, 자, 지금 저희가 22T를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재 길이는 25T시고요. 그래서 이 값을 뺀 3mm라는 값을 이 절삭 깊이 값에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절임량은 1회 이제 몇 mm씩 절임을 할 거냐인 건데 1mm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실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mm, 1mm, 1mm 해서 총 3mm를 가공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3번의 가공을 하는 페이스 커터 작업이 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쪽, 포켓 안쪽의 가공 경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황사 가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가공할 형상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시게 된다면, 자, 이 모델 형상을 클릭하고, 자, 모델 형상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계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시게 된다면,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주실게요. 자, 그리고 상하향 가공의 피치는 40%, 여유량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사 가공에 나중에 세부 설정 창에서 마지막에 가공을 한 번 더 추가하는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 이 여유량을 둘 다 0으로 0 또는 미입력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마 밀링 기능사나 뭐 이제 다른 가공 사업기사 과정평가 등을 하신 분들이라면 스톡 선택에 현재 스톡으로 선택하는 걸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공할 건 이 포켓 안쪽이기 때문에 외부를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스톡 선택을 하는 이유가 이 스톡을 가공 경계를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톡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포켓 안쪽만 가공할 때는 스톡 선택을 없음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좀 편리합니다. 자, 피치는 40%로 아까 이제 공구의 퍼센트라고 했죠. 자, 저희가 10파이짜리 공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40%로 선택한다면 10mm의 40%, 즉 3mm가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 상하향 가공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향 가공은 자, 저희가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두 가공은 가공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상하향 가공은 가공 방향이 양쪽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밀도는 조금 좋지 않을지 몰라도 가공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구 탭으로 넘어가서 이송속도 120, 120, 1200. 자, 공구 번호 4번, 공구 직경 10파이. 자, 이송속도는 좀 변경을 해줄게요. 자, 150에 자, 100에 150 그리고 100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120에 120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120에 120 1200으로 하는 게 좀 더 외우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조건값들은 가공을 좀 해보시면서 좀 변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공구 번호 아까랑 동일하게 실제 장착되어 있는 공구 번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깊이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전 높이 30mm 정도로 두고 절임량은 10mm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황삭의 가공 경로가 이렇게 생기신 걸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하지만 자, 한 번에 황삭을 한 번에 가공하기에는 정밀도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테고, 그리고 자, 우리가 이 가운데 구멍을 뚫었죠? 이 구멍을 뚫은 부분으로 진입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황삭 가공을 좀 세부 설정해서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삭 가공.
왼쪽에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안쪽에 4.3 황사 가공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 4.3 황사 가공을 더블 클릭하시면 세부 설정 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설정 창으로 들어오시게 되겠고요. 자, 먼저 일반 탭에서 이 황정삭 피치에 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정삭 피치는 황삭의 가공 경로에 마지막에 이 황정삭 피치 값을 가공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여기도 퍼센트라고 써져 있죠. 1809 기준으로 2%면 0.2mm네요. 즉, 황삭을 0.2mm의 여유량을 두고 마지막에 이 0.2mm를 한 번 더 가공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옆에 여유량은 없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유량을 주신다면 황정사 피치를 넣어도 여유량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꼭 여유량을 0 또는 무입력으로 두셔야 되고요. 황정사 피치에 2mm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접근 방법 탭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하시면 접근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데 헬리켈이 아니라 드릴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 타입을 드릴로 선택하시면 위쪽에 이 시작점 선택이라는 게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시작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접근 타입을 드릴로 변경해 주셔야 시작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작점을 클릭해 주시면 황삭의 시작점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드릴 가공에 사용했던 이 가운데 점을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까지. 자, 그러면 여기 시작점 부분에 체크 표시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선택이 안 된 것이므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 점 부분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입 구간 절삭이송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얘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입 구간 절삭이송은 자, 공구가 내려올 때 G01로 절삭으로 내려오겠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왜 G01로 해야 되냐면 자, 이 8파이 지금 이 부분 자, 구멍이 있다고는 하지만 8파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는 10파이짜리 공구예요. 공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절삭이송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구간 절삭이송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진입 구간으로 내려오시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확대를 좀 해보시면 자, 안쪽에 0.2mm만큼의 더 들어간 가공 경로가 정삭 경로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상단에 시뮬레이터를 클릭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자,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게이지 바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느려지시고요. 그대로 재생. 자, 그럼 먼저 센터 드릴 그리고 페이스 커터. 자, 페이스 커터가 1mm씩 이렇게 3번 가공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황삭의 가공. 자, 황삭의 가공까지 모두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특별하게 이상한 부분이나 충돌 등이 없으시다면 NC 코드 탭으로 넘어가서 NC 데이터 출력을 클릭해 볼게요. 자, NC 코드 탭에서 NC 데이터 출력. 그러면 이제 NC 데이터 출력 창이라는 게 뜨실 거예요. 자, 이렇게 NC 데이터 출력 창이 뜨셨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찾아보기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NC 데이터 이름에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파일은 대문자 5에 숫자 4자리.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0129라고 좀 간단히 설정을 했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학생마다 이제 지정된 번호가 있으실 거고 그 번호에 따라 이 파일 NC 데이터 파일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번호가 따로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상태로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구 선택은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구 선택을 눌러보시면 여기 공구 데이터가 나오시는데 여기 선택을 하실 경우 그 공구를 사용한 NC 데이터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공구 선택은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석이 들어가는 이 주석 옵션은 체크 해제, NC 편집기 열기 창은 NC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체크. 그 상태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창이 뜨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프로그램 넘버를 이제 입력하는 창이거든요. 캔슬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C 데이터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출력이 되셨을 거고 바탕화면에 아까 설정한 위치로 가주시면 NC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심코 코드 프로그램도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얘도 왼쪽 상단에 수기 프로그램도 저장 꼭 해주시고요. 자, 수기 프로그램도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신 다음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이제 NC 코드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두 개의 NC 코드로 자, MCT 장비에 가서 가공을 진행을 하시면 밀링 과정평가, 캠 작업과 수기 작업, NC 데이터 출력 작업이 모두 완료되게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